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뉴욕 한인 이민사 박물관 공사가 내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한인회 측은 한인회관 6층 강당 자리를 개조해 다양한 전시관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며 내년 1월 13일 갈라를 통해 관련 모금을 계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보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1월 뉴욕 한인 이민사 박물관이 본격적인 건립에 들어갑니다. 김민선 뉴욕 한인 회장은 지난주 2016년 세계 한인 회장 대회 방문 보고 기자회견에서 대회를 계기로 실추됐던 뉴욕 한인회의 위상을 회복했다고 자평하며 뉴욕 한인 이민사 박물관 건립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실추되었던 우리 뉴욕 한인회의 위상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인 박물관 건립에 대한 본국의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고 또 그거로 인해서 모든 500여 명의 회장님들로부터 또 지지, 또 박수도 받았습니다. 또 김민선 뉴욕 한인 회장은 내년 1월 13일 미주 한인의 밤 갈라를 통한 모금 계획도 전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의 미주 한인의 밤 갈라는 주제가 우리 한인 박물관 건립 펀드레이징입니다. 박물관의 이름은 뮤지엄 오브 코리안 아메리칸 헤리티지의 앞자를 따 목화라고 정해졌으며 뉴욕 한인회관 6층 강당 자리에 설치됩니다. 박물관은 이민관, 전쟁관, 독립관, 세계 최초 금속 활자본 직지심체 요절 홍보관 등 다양한 전시관이 설치됩니다. 소요되는 총 예산은 약 150만 달러로 50만 달러는 한인사회 모금, 50만 달러는 한국 정부 지원, 나머지는 뉴욕시 정부의 매칭 펀드 등을 통해 채울 예정입니다. 채널K 뉴스 이보현입니다. 뉴욕의 한 공동묘지에는 90년이 넘도록 방치된 애국 지사들의 묘가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데요. 뉴욕 한인교회에선 이곳을 널리 알리고 독립운동 사적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보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뉴욕 퀸즈 메스패스의 마운트 올리벳 공동묘지. 수천여 개의 비석 중 한글이 눈에 띕니다. 대한인 황기환. 1919년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돼 조선 독립을 주장했던 애국지사입니다. 이미 8년 전 묘지가 발견돼 한국 정부가 본국으로 송환하려고 했지만 방법과 비용 등 실무적인 문제로 아직까지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공동묘지에 안장된 또 다른 독립운동가 염세우 지사의 묘를 발견했던 뉴욕 한인교회 장철우 은퇴 목사는 그날의 기억을 나눴습니다. 1923년도에 마운트 올리벳에 묻혔다. 이런 기록을 발견했어요. 여기서 한 1시간 반을 찾았어요. 그런데 어떤 청년이 황기한 씨 무덤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30분 후에 제가 염세우 씨 무덤을 찾았고. 황기환 염세우 지사가 말년에 출석했던 뉴욕 한인교회 교우들이 묘지 일대를 사적지화하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기념하는 아니면 성역하는 이런 작업을 해서 우리 조선인 대한인 우리 선인들이 여기 묻혀 있는 걸 우리가 알려야 될 생각이 있고요. 또 뉴욕 한인교회는 황기환, 염세우 두 지사의 기념관을 개보수 중인 교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뉴욕 한인교회 조사에 따르면 두 애국지사 외에도 신원을 알 수 없는 30여 명의 한인들이 묘지에 안장돼 있습니다. 채널K 뉴스 이보현입니다. 지난 21일 IT 기업 딘이 디도스의 공격을 받아 1,200여 웹사이트와 언론사 홈페이지가 한때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기계의 디지털화인 사물 인터넷 기기를 통한 대규모 해킹 공격 위협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발생한 대규모 인터넷 마비 현상의 원인은 기계의 디지털화로 불리는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해킹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물 인터넷이란 인터넷 공유기, CCTV, 디지털 카메라, 스마트폰, 가전제품 등에 내장된 센서와 통신 장비 등을 이용해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첨단 기술로 최근 활용 분야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에는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3일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2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IT 기업 D는 3차례에 걸쳐 디도스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트위터, 뉴욕타임즈, 페이팔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커머스, 언론사 등 1,200여 개 웹사이트가 한데 접속이 마비되는 등 불안정한 상태가 10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테러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상대적으로 보안이 허술한 사물 인터넷이 어떻게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공격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사물 인터넷 기기를 통한 대규모 해킹 공격 위협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수사국과 국토안보부 등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23일부터 이민 수수료가 258%까지 대폭 인상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서비스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 수수료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21일 연방관보에 시민권 신청을 포함한 각종 이민 관련 수수료를 258%까지 대거 인상하는 계획안을 공고하고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안은 지난 5월 연방관보에 게재된 뒤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백악관 예산관리국으로부터 최종 승인돼 유예 기간을 지난 후 시행되는 것입니다. 우선 취업 비자 청원서 I-119는 현행 $325에서 $460로 42%가 인상됩니다. 특히 투자 이민 신청서 I-526은 현 $1,500에서 $3,675로 무려 145%나 올랐고 입국 불허 사유 면제 신청서인 I-690도 258%가 올라 $200에서 $715로 오르게 됩니다. 사전 여행 허가 신청서 I-131은 $360에서 $575로 60%, 시민권 신청서 N400은 현 $595에서 $640로 8%가 인상됩니다. 투자 이민 경제 특구 프로그램 신청의 경우에는 $6,230의 수수료가 $17,795로 올랐습니다. 신청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민서비스국은 현행 수수료는 이민서비스국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없어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비교적 담배세가 저렴한 주에서 담배를 대량 들여와 불법 판매해 시세차를 노린 밀매업자들이 퀸즈와 브롱스에서 잇따라 검거되고 있습니다. 20일 퀸즈 검찰에 따르면 플러싱 167스트릿에 거주하는 중국계 바오챙 장은 3,000갑 이상의 탈세 담배를 창고에 몰래 쌓아놓고 이를 불법 유통 판매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장은 지난 17일 베이사이드 벨블러바드 인근에서 차량에 22박스의 담배를 싣던 도중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수사 결과 당시 장의 토요타 차량에는 총 1,047갑의 탈세 담배가 발견됐습니다. 장은 $25만 이상의 세금을 탈루했을 것으로 검찰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브롱스에서도 담배세가 비교적 싼 버지니아주에서 담배를 대량 들여와 불법 판매해 시세 차익을 노린 한 밀매업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20일 조세재정국에 따르면 브롱스에 거주하는 압둘라 A. 알사이다는 주택 창고에 탈세 담배 481갑을 보관하고 있다 적발됐습니다. 알사이디는 버지니아주의 담배에 뉴욕주 세금 스탬프를 붙여 재포장한 뒤 불법 판매해온 혐의입니다. 17일과 20일 각각 열린 인정신문에서 장과 알사이디는 모두 무죄를 주장했으며 이들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7년의 실형이 각각 선고될 전망입니다. 뉴저지주에서 오락용 마리화나 사용 합법화가 추진될 전망입니다. 오락용 마리화나가 허용되면 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21일 스타레저 보도에 따르면 스티븐 스위니 주 상원의장은 새 주지사가 임기를 시작하는 2018년쯤 21세 이상 성인의 마리화나 구입이나 소지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오락용 마리화나가 허용되면 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최초로 주 상원에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상정한 바 있는 스쿠타리 의원도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콜로라도주에서는 2만 9천 개의 직업이 창출됐고 1억 3,500만 달러의 세수 증가 등 경제 활성화 효과가 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뉴저지주는 지난 2014년부터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주의회에 상정돼 있지만 오락용 마리화나 소지는 금지돼 왔습니다. 의료용 마리화나 구입은 허용됐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도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차기 주지사로 유력한 필 머피 민주당 주지사 후보는 오락용 마리화나 허용 지지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투표장에 설치된 기표소 내 셀카 촬영을 허용하고 있는 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의회도 이 같은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라지 무케르지 주 하원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와 자신의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 법안은 최근 하원 사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이후 하원 전체 투표에 붙여졌습니다. 무케르지 하원 의원은 투표 참여 행위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셀카를 찍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선인 11월 8일부터 법안이 시행에 들어갈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동일 법안이 뉴저지 상원의회에 발의조차 되지 않은 데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법안을 승인할지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뉴햄프셔주에서는 기표소 셀카가 투표자 개인의 자유라며 이를 금지하는 주 법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달 기표소 셀카 금지법을 없앴습니다. 타겟에서 할로윈을 맞아 출시한 야광용 스티커를 전면 리콜했습니다. 이 스티커는 어린이에게 치명적으로 해로울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타겟 전국 매장에서 현재 유통되고 있습니다. 타겟은 21일 자사 출시 제품 LED 젤 클링의 6개 종 모두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벽면 장식용 야광 스티커입니다. 이 문제의 야광 스티커는 초록색과 분홍색 해골 모양, 보라색 거미, 그리고 검정색 고양이와 주황색 호박 모양 등으로 스티커를 누르면 빛이 납니다. 리콜 사유는 스티커의 크기가 너무 작아 어린이가 삼키기 쉽고 스티커를 분리할 경우 야광 물질이 새어나와 화학 제품이 어린이에게 해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강한 냄새는 심하면 어린이가 질식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티커 가격은 한 개당 $1입니다. 해당 제품은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한 전국 타겟 매장에 이미 유통된 상태로 현재 12,700개가 팔린 상태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최근 광대 모습을 하고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폭행을 가하는 광대가 전역에 퍼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올해 할로윈에 더 큰 범죄로 이어질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몇몇 학교에서는 광대 복장을 금지시켰습니다. 맥도날드도 자사의 광대 캐릭터 로널드 맥도널드를 대중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남가주 일대 고온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크고 작은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은 오늘 오후 1시쯤 샌페르난도 밸리와 실마 지역에 위치한 12,600블락 맥클레이 스트릿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긴급 진화 작업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산불은 소방대원들이 출동한 후 45분 만에 진화됐지만 인근 엘카리소 골프 코스에서 남동쪽 방향으로 12에이커의 면적이 불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다행히 건물이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스 헐리우드 지역에서 한 남성이 1살 된 자신의 딸을 2층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PD에 따르면 오늘 오후 노스 헐리우드 13,100 베노웬 스트릿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1살 된 딸을 2층에서 창문 밖으로 던진 뒤 숨지게 하고 집에 불을 지른 20대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집에 불을 지른 뒤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칼로 자신의 가슴 부위를 찌르고 2층에서 뛰어내렸지만 건물 주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경찰은 용의자의 이번 범행이 마약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딸을 숨지게 한 용의자에게는 살인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월드 리포트입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매튜가 강타한 미 남동부 지역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는데요.
초대형 재난 상황을 틈타 일부 악덕업자들이 피난민들에게 허리케인급 바가지를 씌워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매튜가 강타한 미국 남동부. 최고 시속 220km의 강풍에 폭우까지 쏟아져 해안가는 쑥대밭이 됐고 도심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I heard cracking and popping all night long. Scary, very scary. 허리케인이 덮친 4개 주의 해안가 주민들에겐 강제 대피령이 떨어진 상황. 수백만 명이 피난길에 오르면서 식료품점 선반이 텅텅 비고 주유소에 연료가 동인하는 등 전시와 같은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No more gas anywhere around here this morning. 그런데 이 와중에 피난민들에게 바가지를 씌운 악덕 업주들이 있었습니다. 피신해 있던 여관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와 다시 피난길에 오른 두 모녀. 여관 측이 터무니없는 숙박료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Last night I paid $51.37. $51 for the room last night. What do they want you to pay tonight? $200. $200. Yes. 많은 피난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자 숙박료를 3배나 부풀린 겁니다. They're just taking advantage of us. They're taking advantage of making money, extra money because there's a hurricane coming. 다른 피난민 역시 비싼 숙박비를 감당하지 못해 자동차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I think it's heinous and insane and just dreadful. 호텔뿐 아니라 일부 주유소와 상점에선 기름이나 생수값을 배 이상 올려받기도 했습니다. During a state of emergency, you cannot substantially raise prices, whether it's a hotel room, fuel. 베트남에선 먹는 음식으로 장난을 친 파렴치한 업주들이 세계적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살이 통통하게 올라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새우들. 그런데 새우를 눌러 터뜨려 보니 투명한 물질이 삐져나옵니다. 크기를 키워 돈을 더 받기 위해 주사기를 이용해 새우 몸통 곳곳에 젤라틴을 주입한 겁니다. Chỗ khác người ta kinh doanh, người ta mua, người ta cũng làm vậy thì mình phải làm vậy thôi. 남아시아에서 생산되는 냉동 새우의 절반 이상이 항생제로 범벅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젤라틴 새우까지 공개되면서 동남아산 식재료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AT&T가 타임워너와의 인수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인수 합병이 최종 성사되면 유통과 컨텐츠를 모두 갖춘 통신 미디어 공룡 기업이 탄생하게 됩니다. AT&T 회장은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산업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두 회사의 완벽한 만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업계의 지형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인수합병은 내년 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쟁자 버라이즌은 다른 옵션을 추진 중입니다. 2017년 3월 퀸즈 베이사이드 벨블러바드에서 노던 블러바드 서쪽 방면으로 진입하는 사거리에 좌회전 신호등이 설치됩니다. 이곳은 현재 좌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만 서쪽 방면에는 좌회전 신호등이 없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짧은 시간 안에 좌회전하려는 차량들이 몰리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노약자나 어린이들의 안전에 위험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세계은행이 처음으로 한국 국적자만을 대상으로 직원을 모집합니다. 세계은행은 임직원의 출신 국가별 다양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특정 국가 출신자의 한정에 직원을 모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과 재무회계 등 업무를 담당할 한국인 직원 9명을 채용하는 이번 모집 마감일은 오는 30일까지입니다. 근무지는 워싱턴 DC, 오스트리아 빈, 싱가포르 등 직무별로 다양합니다. 스웨덴 할리먼은 노벨 문학상 수상자 발표 뒤 팝 가수 밥 딜런의 매니저와 통화했지만 밥 딜런은 자고 있다는 대답과 함께 통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밥 딜런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문학상을 거부할지 모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할리먼은 딜런과 연락을 포기했다며 시상식에 안 와도 좋다고 밝혔습니다. 노벨상 115년 역사상 문학상을 스스로 포기한 건 1964년 샤르트르가 유일합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2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은 39도, 섭씨 4도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대체로 맑은 가을 하늘이 이어지겠지만 쌀쌀하겠습니다. 목요일은 흐리겠고 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차차 개이겠고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